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제가 생각해도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저는 뭐 볼 때마다 이 전체 좋아요 횟수도 좀 보거든요. 근데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요. 2.6만 회 나오고 좋아요도 1,300개나 눌러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댓글도 거의 90개 가까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아유 내가 잘 좋게 이 신문 기사와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을 했는지 그게 제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나중에 투자에 도움이 정말 되실 건지 아니면 또 그게 제가 틀려가지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손실을 끼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네, 항상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예, 그래도 이 신문 읽으면서 이 경제 기사를 읽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 기사에 나오는 전문 용어라든지 그 시대적 배경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또 힘이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폭등과 폭락은 주식시장의 윤회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회설, 불교가 윤회설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은 폭등과 폭락, 이게 늘 반복되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주식 시장의 속성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임문국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님 저는 그 삼성전자 폭락한 삼성전자 대응법 해서 사실 처음 그 채널을 접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해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채널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채널 소개하는 부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형님이 이제 중국에서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 유현정 교수님 채널 있잖아요. 이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공간의 개념으로 또 말씀해 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요. 정말 대단한 영상입니다. 유현정 교수님의 그 채널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테슬라에 관한 얘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셜록 현준입니다. 채널 이름이 셜록 현준. 트럼프의 배팅 성공, 일론 머스크의 사고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62만에 벌써 조회수가 나왔는데 혹시 놓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초원님이 좋은 말씀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복덕지한님이 이렇게 재테크 읽어주는 이 제파라고 이렇게 서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파님 얘기해서 어찌나 반갑든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행복여행님이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은데 부자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 또는 상품,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잘 될 것이고 꼭 세금으로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100% 동감을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쪽을 키워야 되겠고 이런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알아서 스마트하게 돈이 알아서 투자할 곳을 결정을 하고 네, 그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잘 투자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돈맥 경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돈맥 경화. 네. 그리고 우리 최성화님이 오랜만에 댓글 남기셨는데 전무님이 읽어주실까봐 하면서 읽어주지 말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안 보이셔서 잘 계시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티파이 제가 이 댓글 하나로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스포티파이를 제가 직접 이렇게 사용을 안 해보다 보니까 우리 오우석 대리가 그 분석해서 같이 영상도 올리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안 써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주가 차트나 여러 가지로 보면 이 회사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댓글 남기셨습니다. 남편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들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스포티파이를 쓴다고 하네요. 거의 원 녹음에 가까운 고음질을 제공하나 봐요. 유튜브 뮤직은 음질이 너무 낮아서 취급도 안 한다고 합니다. 고급 음질을 제공하는 고급 헤드폰, 이어폰 등이 많아지면서 스포티파이 수요가 생기나 싶었어요. 이런 댓글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음악을 하는 이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냥 유튜브 음악을 듣는 수준이고요. 그 미세한 차이까지 느끼는 그 정도 제가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복덩이 님이 또 쭉 적어 주셨고요. 여태까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못 벌었으니 참 멍청합니다. 어떤 공부만 하고 잘못 배운 제 탓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실력이 계단식으로 갑자기 어느 날 딱 점프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든 뭐든 옛날에 시험 공부 쭉 해보면 알잖아요. 스포츠나 우리가 운동을 배우든 요가를 배우든 하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누적이 돼야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어느 정도 이제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그 축적된 시간이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의지로 하는 것보다 습관화돼 있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투자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삼성전자 폭락의 주범을 잡아내신 명탐정 박전무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들 또 많이 있긴 한데 네, 기사 빨리 오늘 기사 정말 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할 듯이라고 되어 있고요. 윤 대통령 페루에서 한중 정상회담 하셨네요.
내년 경주 에이펙 계기로 올 예정이라고 돼 있고요. 사진만 봐서는 이렇게 고개를 약간 그렇게 표정이 쓱쏘? 근데 제가 다른 사진도 다 봤거든요. 시진핑 중국 웬만하면 이 페루에서 다 시진핑 주석하고 저런 사진은 다 찍었더라고요. 다 찍었는데 네, 표정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 G1, G2 국가. 특히나 이 미국은 대통령이 세고 중국은 이 시 주석이 세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스탠스가 어떤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서로 방중 방한하자고 제안했다고 하고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돼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런 뜻을 밝혔다 하고요. 한중 정상회담은 22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로 2년 만에 만난 거네요. 뭐 시 주석이 먼저 윤 대통령 보고한테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 방안을 제안을 했고 모두 초청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후속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고요.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공석이던 주한 중국 대사 임명에 이어서 2년 만에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참석을 했고요. 각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했고 미국과 일본은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인 페루와도 정상회담을 열고 잠수함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로봇입니다. 진화하는 로봇 100m 19초에 뛰고 1.4m 제자리 멀리 뛰기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은 저는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로봇 관련된 기사는 계속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카이스트 하운드 100m 신기록. 전 세계 로봇들은 여러 육상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고 로봇은 정보 제공과 작업 수행에 필요한 AI, 정교하게 움직임을 제어하는 인식하는 센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오랫동안 고장 없이 인간, 동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 내구성도 중요하다. 그러겠네요. 육상 기록은 이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하운드 카이스트 박혜원 교수팀에서는 19.87초 100m입니다. 캐시 미국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2족 보행이군요. 24.73초. 그 다음에 중국 유니트리 제자리 멀리 뛰기 1.4m가 가능하고요. 1.4m. 그리고 스타원 중국 로봇 에라는 휴머노이드 빨리 오래 뛰기 34분. 초당 36m. 올림픽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종목은 이 100m 달리기잖아요. 세계 신기록은 국내 연구진이 만든 로봇이 보유하고 있는데 네 다리로 움직이는 사족 보행 로봇 100m 부문에서 카이스트 박 교수 팀의 하운드가 작년 10월 카이스트 대운동장 육상 트랙에서 선을 19.87초에 통과를 했군요. 네. 어질리티 로봇가 만든 로봇 이름은 캐시네요. 캐시가 22년 5월에 100m를
초에 주파했고 몸체 없이 다리만 있는 형태인 캐시는 다 타조처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달리는데 실제 타조의 걸음걸이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중국 로봇. 높이뛰기는 세계 기록이 분명한데 로봇의 크기에 따라 뛸 수 있는 높이의 차이가 커서 비교가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높이뛰기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연구팀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하긴 높이뛰기 로봇을 한 10m짜리 거대한 로봇을 만들어서 뛰면 뭐 한 2m 뛰어도 그죠? 그게 세계 최고 기록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카이스트 로봇이 현재까지는 100m에서는 1등이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 일왕 즉위까지 활용한 아베 굴욕 비판에도 트럼프 환심을 샀었다. 아무튼 이 트럼프를 일본 사람들이 또 이런 건 또 잘하잖아요. 보니까 2017년 2월 미국 플로리다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돌아가신 이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 도중 손뼉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트럼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내각과 백악관에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인사를 대거 발탁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비상이 걸리고 있고요. 뭐 블라블라블라 쭉 보고 세계 각국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경고음은 특히 더 큰데 트럼프 일기 때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브로맨스, brother and romance 이걸 합쳐서 브로맨스, 남자들 간의 독특한 우정을 관계를 맺으며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킨 반면에 이시바 시게루 현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 각국 정상들과 통화할 때 이시바 총리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 뒤였고요. 통화 시간도 윤 대통령이 12분이었지만 이시바 총리는 5분이었네요. 이시바 총리는 남미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에 들러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려 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고 합니다. 자, 아베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는지 이 기사를 보면서 그죠? 아베 때는 어떻게 했고 그게 또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2016년 트럼프 첫 당선 확정 9일 만에 뉴욕 찾아가서 만났네요. 야, 트럼프 2017년에 취임 직후에 또 아베 초청해서 하루에 27홀 골프하며 우이 다졌다고 합니다. 27홀. 보통 27홀 치기 힘든데, 그죠? 연세도 있으신데. 2019년 5월 나루히토 즉위 계기로 국빈 초청. 트럼프가 스모 경기 우승 트로피를 또 시상도 하긴 했네요. 이 스모 경기를 이렇게 나란히 관람을 했었네요. 세 번째는 중국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안을 했었고요. 트럼프 하와이의 미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편을 했었네요.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막후에서 김정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일본인 납북자 해결을 강조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현재의 상황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트럼프 공작법이 다시 조명이 됐고요. 트럼프 1기 대선 유세 때 트위터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수천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은 물론 일본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일본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베와 그리고 트럼프가 2016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다고 하네요. 야, 근데 승리 직후 바로 통화하고 트럼프 타워로
찾아가고, 야. 그리고 트럼프가 전 세계 수십 개의 골프장을 소유한 골프광이라는 데 주목을 해서 혼마의 최고급 금장 골프채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골프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혼마가 되게 비싼 골프채이고요. 야, 거기다가 금장 골프채.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 때문에 2달가량 임기가 남은 오바마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내놓으며 함께 골프를 치고 싶다고 한 아베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잘했네요. 이 혼마체가 샤프트가 또 낭창낭창 좀 그리기도 하고요. 시니어들이 치기에는 되게 좋은 골프책입니다. 그냥 툭 쳐도 거리가 멀리 나가다 보니까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아베를 초청해서 에어포스 원에 동성시켜서 자신의 별장이 있는 마르라고로 데려왔고요. 아침 식사 후 골프 치고 18호 운동 후에 오후에 또 나인원을 추가로 돌았었군요. 참 대단하다 그죠? 저녁 만찬도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하루에 3끼 식사를 다 함께하고 27홀 골프를 치면서 의기투합했다고. 당장 80년대 미일 간 레이건과 나카소네, 옛날에 나카소네 총리 계셨죠. 관계가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었고, 아베는 2019년 5월 일왕 아키히토의 퇴위에 따른 나루히토 즉위로 레이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트럼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을 했고요. 과시욕이 큰 트럼프에게 최고의 오모테나시, 일본 특유의 막 환대하는 걸 이건 오모테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오모테나시를 베풀기로 하면서 2019년 5월 26일 국빈으로 방일해서 지바현의 골프장에 헬기를 착륙시킨 후 아베와 골프를 쳤고요. 이어서 두 사람은 레이와 시대 개막 후 처음 열린 스모 경기에서도 만났고 미국 현지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스바쇼 최종일 경기가 열린 도쿄 로코쿠의 국기관 특별석에 관람을 했었군요. 이어서 도쿄에 올라 우승자를 스모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부르며 미국에서 특별히 제작해온 미일 우호를 위한 트럼프 배를 시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 때 미국산 소고기로 만들어서 대접한 특제 햄버거라고 합니다. 참 극진하게 신경 썼다 그죠? 아베는 손님들 바로 앞에서 요리사가 직접 일본 음식을 구워주는 유명 식당에 저녁을 대접했고 트럼프 입맛에 맞춰서 미국산 소고기를 넣은 특제 햄버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아베의 섬세한 준비에 감동한 트럼프는 나루히토가 주최한 만찬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켜 미일 관계는 보물 같은 동맹이라고 최고의 찬사를 했고요. 다음날 일본을 떠나기 전에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를 찾아서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함으로써 미일 동맹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줬었네요. 아베가 트럼프에게 의전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베는 트럼프가 중국 견제에 나서는 것을 중시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고안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안했고 아베는 2006년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책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인도 태평양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역량으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 태평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이코노믹 프레임이라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IPEF. 그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었네요. 이어서 미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도 2018년 5월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이 바뀌며 개편됐다고 합니다.
밑에는 북미 관계였었고요. 그리고 아베는 트럼프와 2020년 4월까지 정상회담을 14번이나 했고요. 전화 통화는 35번을 기록함으로써 트럼프 취임 후 매월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통화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본 전문가인 권태한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일기 때 전례 없이 긴밀한 미일 관계를 만들어 국익을 증진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 이런 건 보고 배워야 된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뭐, 이 트럼프 시대를 맞았으니까, 이 트럼프 4년 동안에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잘 저걸 극진하게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죠, 뭐.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등에 업고 빅테크 길들이기에 나선 머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사진인가 봤더니 16일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경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의 챔피언 벨트를 건네받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와, 요즘 완전히 그냥 측근이다, 그죠? 옆에 항상 같이 있네. 차기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가 최근 경쟁사와 과거의 사업 동료들을 고소하며 테크 업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데 두 사람 다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이런 이미지. 좀 스터번해 보이는 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실리주의자들이잖아요. 두 분 다. 그래서 옆에서 또 박수도 치고 트럼프 선거 때 옆에서 막 춤도 추고 하면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저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몰라 뭐 이러는데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듭니다. 자, 머스크와 53세입니다. CEO가 본업인 테크 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과거의 사업 동지와 경쟁 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확대하며 빅테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을 피고로 추가를 했고요. 머스크는 2015년 자신이 공동 창업자로 참여한 오픈 AI와 이 회사 샘 올트만을 상대로 올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픈 AI를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창업 취지를 어기고 올트만이 회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투자금을 불법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머스크는 이번에 오픈 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사회에 있었던 호프먼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AI 기업에 투자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MS는 AI 패권을 다투는 경쟁사, 그리고 호퍼먼은 페이팔과 오픈 AI의 공동 창립 멤버였네요. 앙숙들 옥죄는 머스크라고 하면서 뭐 요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팔 우정도 깨지나 머스크는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은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머스크는 이 오픈 AI의 이사회에 있었던 호퍼먼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AI 기업에 투자했다는 담합 행위를 주장을 했고요. 머스크가 호퍼먼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을 댄 이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죠. 여기다가 이제 피터 틸이 있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둘의 관계는 머스크가 2020년부터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고요. 호퍼만은 대표적인 민주당 기부 인사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내용은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뭐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역시 곧 진행할 예정인 주식 공개 매수에서 6개월 전 대비해서 400억 달러가 늘어난 2,5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와, 2,500억 달러. 한 300조가 넘습니다. 스페이스X의 2인자인 그웬 쇼트웰 스페이스X 사장은 향후 4년 동안 400회를 발사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스타쉽의 발사 횟수를 급격하게 늘릴 것이라고 했고, 스타쉽은 지금까지 총 5번 발사됐다고 합니다. 만물상 머스크식 주 80시간 근무. 머스크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무섭게 일에 몰두하며 한계를 돌파하고는 했었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2017년 전기차 모델 3 출시를 앞두고 그는 네바다 공장에 진을 친 뒤에 4-5시간만 잠자며 임직원들을 무자비하게 굴렸고, 그가 엔지니어들에게 부여한 목표는 생산 능력을 3배로 끌어올리라는 가혹한 것이었는데, 직원들은 밤 10시까지 일하고 공장 바닥에서 눈을 붙인 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는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머스크 평전에 그가 기업 현장을 어떻게 지옥으로 만드는지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21년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텍사스 발사대를 찾았는데, 그런데 일하는 직원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금요일 밤늦은 시각이니까 사람 없는 게 당연했지만 머스크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고요. 분노가 폭발한 그는 열흘 내 발사 준비라는 촉박한 시한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 인력을 차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러고는 비행기든 자동차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즉시 이곳으로 오라는 이메일을 날렸다고 합니다. 새벽 1시에 날렸다고 합니다. 이 이메일을. 머스크가 경영하는 기업에는 삶의 질이나 워라밸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을 비상 상황에 몰아넣고 한계점까지 밀어붙여 성과를 뽑아내는 게 그의 주특기였는데, 머스크는 이를 광적인 긴박감이라 불렀는데, 못 견디고 회사를 떠나는 피난민들도 속출했고, 그의 비전에 공감해 기꺼이 주말도 반납하는 추종자들이 남아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 저궤도 위성, 인간형 로봇 등에 이르는 혁신을 이뤄냈다. 머스크는 첨단을 달리는 혁신 기업가지만 경영 수법은 첨단과 거리가 멀었다.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분야에 뛰어들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터무니없는 목표를 내건 뒤 독재자처럼 권한을 틀어쥐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비전을 현실화했다. 그의 성공 신화를 보며 이봐 해봤어라며 조인트까지 가는 정주영의 1970년대식 리더십이 떠오를 때가 많다. 저도 방금 정주영 회장님 머리에 떠올랐었는데, 트럼프 2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가 구인 공고를 내면서 주 8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걸었고요. 주당 80시간 이상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초고지능의 작은 정부 혁명가들이 필요하다고 썼다고 합니다. 한국 같아서면 당장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악덕 기업인으로 매장당했을 것이다. 필요한 곳에는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유연한 제도와 문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할 준비가 된 인재들의 열정이 미국을 혁신 국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너무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보면 미국식 옛날에 구글 닷컴 버블을 지나면서 굉장히 수평화된 그런 조직 문화를 보면서 그걸 많이 따라했었잖아요. 삼성에서도 직책에 대한 호칭이 없어지고 누구 프로, 박세익 프로, 누구 프로, 그리고 카카오도 브라이언, 존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고.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소통을 하는 거는 좋은데
사티아 나델라가 스티브 발머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수장이 되고 나서 조직 문화를 이 수평적 문화에서 수직적 문화로 다시 바꿔버리거든요. 책 사티아 나델라의 자서전 읽어보면요, 야, 완전히 군대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이 지금 시대에 뭐 옛날처럼 일하는 게 구닥다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폄하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미국식 첨단 기업도 저도 테슬라 주가가 이번에 140불까지 빠지고 160, 170 할 때 두 가지를 봤거든요.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러면 이 사업들을 과거에 어떻게 이 난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앨런 머스크가 그 난관들을 극복해 왔는지 그 극복했던 방식들 방금 나오잖아요. 여기 스페이스X 조금 전에 이제 한 350조 회사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었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과 이 리더가 만드는 직장 분위기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취약국이 아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너무 지나치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많은 우려가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기사를 읽어보면, 네, 한국 트럼프 취약국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파이팅 넘치는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